자,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 색칠하기 문제인데, 이게 어떤 녀석은 그냥 위에 있는 6번이죠. 6번 유제처럼 그냥 여기에는 세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B부터 적었죠. B는 네 가지, 이렇게 돼 있네요. 총 네 가지 색깔에서. 제일 처음에 B에 네 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세 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C에 두 가지, D에 두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얘도 네 가지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얘도 그럼 아무거나 네 개, 그럼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 거죠. 얘는 된다고요? 안 된다, 이랬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면이 있을 때 그 면이 안 되는 것만 이게 이제 위에처럼 1번처럼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뭐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안 되는 녀석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건 어떻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랬죠. 첫 번째 인접면이 어떻게 해요? 다 동일한 거. 인접면이 동일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를 제외하고 한 개. 이 한 개는 누구냐면 대부분 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가운데 있어요, 이 녀석이. 이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또 인접면이 동일한 이 경우에는 절대 저기 1번처럼 푸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는 인접면 적어볼게요. 인접면 두 개, C는 인접면이 세 개, D는 인접면이 두 개, B는 인접면이 세 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 두 가지 경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6번 보세요. 강북구 인접면 몇 개죠? 성북구, 도봉구 두 개. 성북구는요. 강북구, 노원구 두 개. 노원구도 마찬가지죠. 성북, 도봉 두 개. 도봉구도 노원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인접면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인접은 아니죠. 여기는 인접은 아니죠. 모서리처럼 생긴 건 인접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어제 제가 예제로 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도봉구, 강북구, 여기가 성북구, 여기 노원구.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이거 풀이법 했을 때 사실 네 가지 나온다는 거 두 가지 해봤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형태로 푸시면 된다. 이거죠. 다시 1번.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런 거죠. 서로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여기 도봉구하고 성북구로 해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도봉구에 먼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같을 때고요. 여기는 다를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을 때 도봉구의 색깔을 칠하는 경우 네 가지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북구도 1 되겠죠. 여기가 네 가지였다면 여기 그대로 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1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봉 성북구 색깔 똑같은 강북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마찬가지로 노원구도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그래서 그가 36가지가 나오고요. 다른 경우는 먼저 도원구에 네 가지를 칠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칠하면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성북구에 다른 색깔 칠하니까 세 가지를 칠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 강북은 도원과 성북구 여기는 이 두 녀석과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노원구도 마찬가지죠. 인접면과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얼마? 48가지 나오죠. 그 둘을 합쳐서 총 84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중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죠. 여기는 어떻게 하죠? 네 가지 색깔을 칠할 때, 세 가지 색깔을 칠할 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를 칠한다라는 건 다 칠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순위가 아니죠. 그냥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줄 세우기죠. 얘는 4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세 가지를 칠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색깔 세 개를 뽑아야겠죠. 칠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럼 네 가지 색깔 중에 세 가지를 뽑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녀석은 어쩔 수 없이 두 번 칠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 색깔이 세 개인데 칠할 건 네 개니까. 그러면 두 번 칠할 녀석을 뽑아요. 뽑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은 어떻게 칠할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을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대각선을 이렇게 보시면 요 대각선을 요쪽과 요쪽을 칠할 건지 x끼리 칠할 건지 이렇게 되겠죠. 경우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각선을 칠하고 나면 남아있는 두 녀석도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얘도 4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남아있는 두 가지 칠할 때는 색깔 두 개를 뽑으면 되죠. 다시 2 뽑으면 되고 이때 칠하는 경우는 여기 저 OO나 XX 이렇게 칠할 경우인데 이렇게 한 개 서로 색깔 바꾸는 거 한 개니까 두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12가지. 여기서 다 더해보시면 48가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케이스예요? 이렇게 인접면의 면이 전부 동일한 혹은 한 개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 가운데라고 그랬습니다. 또 인접면이 동일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요렇게 푸시면 돼요. 요렇게 그냥 그 숫자 개수 인접면과 다르게 쭉쭉쭉 적어가는 시는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 스타일라면 색깔을 네 가지냐 세 가지나 두 가지냐 이렇게 분리를 하시든지 중학교 스타일라면 서로의 대각선의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놓고 푸시는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아까 그 설명한 두 군데인데 인접면부터 적어볼게요. C의 인접면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A의 인접면 세 가지고요. B의 인접면 세 가지고요. E의 인접면도 세 가지. D의 인접면도 세 가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운데에 있는 한 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이 전부 인접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중학교 방식대로 가운데 색칠을 해놓고 나머지 애들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푸셔도 돼요. 그럼 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먼저, 그럼 인접면 두 녀석의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가운데는 칠해야 되는데 색깔 자체가 얘는 보시다시피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지. 노랑, 빨강, 파랑, 주황에서 칠하려고 하는데 여기 색깔이 4개예요. 그럼 먼저 C부터 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겠죠. 먼저 C에 칠했습니다. C에 칠했어요. 4가지 경우 C에 칠하고 나면 이걸 따로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C가 칠해주고 나서 그럼 C랑 다 인접했기 때문에 애초에 뭐냐면 3가지 색깔을 가지고 뭐 칠하는 거랑 똑같냐면 보세요. 이거 칠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4개짜리. 근데 모양을 좀 더 뭐 쟤처럼 하면 어때 하지만 이걸 돌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A, B, 여기가 E, D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렇게 적어 놓으신 건 이렇게 적어 놓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번에 색깔 몇 개? 3가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가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A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어떨 때? 같을 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A가 같을 경우에는 색깔이 3개 남잖아요. 그럼 3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가지면 E, 여기가 3가지였다면 E는 자동으로 1가지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 2개 남았는데 그럼 B에 적을 수 있는 것도 2가지, D에 적을 수 있는 것도 2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경우만 따지고 보면 얘가 12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A에 3가지였다면 E에 몇 가지요? 2가지를 칠해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B하고 D는 무조건 같은 것밖에 못 칠하니까 이제 6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둘의 합을 앞에 있는 4랑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4 정리하면 4 곱하기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4, 8, 32, 72, 79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색깔 가지고 한다라고 치면 얘도 니은 방법도 가운데 C는 먼저 칠해 놓는 거예요. C는 먼저 칠하게 되면 먼저 C에는 몇 가지? 4가지의 경우가 있더라 라고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요 A, B, C, D에 칠하는 경우는 색깔 몇 개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칠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가지고 칠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밖에 없죠. 한 개가 구칠 못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갖고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하나를 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깔은 여기 몇 개 있어요, 애초에? 세 개의 색깔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개의 색깔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세 개를 가지고 한 녀석은 두 번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녀석을 뽑아야죠. 이렇게 뽑고 나면 잠시 1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녀석은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서로의 대각선 두 가지. 남아있는 거 두 녀석도 서로의 대각선이니까 두 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두 가지를 칠하게 될 거예요. 그죠? 두 가지의 칠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텐데 그러면 먼저 세 녀석 중에서 두 색깔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잠시 일을 할 거고요. 두 가지 색을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칠하는 경우는 아까 서로의 대각선밖에 없었죠. 그렇게 서로 자리 바꾼 두 가지에서 6가지 나옵니다. 그럼 얘도 18가지에다 4 곱하니까 결국엔 식은 도착하는 식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방법은 항상 서로의 대각선의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로 구분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일 거야, 두 가지일 거야 이렇게 미리미리 뽑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한테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요 니은이 더 이해도가 빨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또 예외적인 애들은 기억이 더 쉬워요 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이제 본인이 풀 때 안 빠뜨리고 다 하는 것들은 이제 색깔을 4개 칠할 때, 3개 칠할 때, 2개 칠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밟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길찾기를 갖다 응용한 건데, 기본 길찾기 어제 제가 공식 적어드린 기본 길찾기가 어떤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A부터 B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가로를 무조건 4번 지나야 되고요. 세로를 3번 지나야만 저희는 A부터 B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가로를 갖다가 그래요. 한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가로 4번, 세로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하죠?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게 가로, 세로 합이 n이랑 똑같아서 얘는 뭘로도 가능했죠? 조합식으로도 가능한 녀석이다. 이렇게 설명된 게 요 평면이에요. 근데 얘는 입체가 나왔거든요. 근데 입체가 나와도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가로 몇 번 가요? 4번 갑니다. 세로 몇 번 가나요? 아, 4번, 가로 4번이고요. 세로 3번 갑니다. 높이는요? 4번 가요. 그러면 어디를 제가 아무거나 잡더라도 가로 4번 가야 되고 세로 3번 가야 되고 높이 4번을 거쳐야만 B에 도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A, 그리고 C 요 녀석을 가지고 뭐 한 거다? 줄 세운 거다 이거죠. 줄 세우기. 근데 이게 뭐죠? 같은 문자가. 그럼 토탈 몇 개냐면 총 11개입니다. 그럼 11개를 줄 세우는데 중복된 걸 잡아야죠. A가 몇 번? 4번. B가 몇 번? 3번. 그 다음에 C가 다시 4번. 이렇게 해서 이거 해주시는 게 바로 요 녀석의 세단 경로수가 됩니다. 길찾기의 세단 경로수를 하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몇 개인지 몇 번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같은 문자가 나오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잡아주는 형태에서 공식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응용이에요. 길찾기 응용인데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가냐 물어봤어요. 갑은요 A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갑에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 저 B, C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요 B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반대인 B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을인가요? 병이 B에서 D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을은
여기가 을이네요. 여기가 을이고요. 을은 C에서 A로 가고 있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을은 C에서 A로 굵은 선 따라가고요. 그 다음 병은 D에서 절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병 놔둔 상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갑하고 을은 어디서 만나죠? 서로 둘 다 굵은 선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나는 경우는 당연히 보세요. 같이 한 칸씩 가다 하나씩 칸을 따라 오다 보면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게 되죠. 요 파란 선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도 저 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간만 보면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지나요. 그럼 여기가 몇 번이냐면 다섯 번째에서 지나야 돼, 여기를. 그 말인지,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 지난다는 말은 네 번 만에 여기에 도착을 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번 만이라면 결과적으로 여기 시작하는 여기에다가 네 번 만에 도착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따로 E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 E까지 가는 경우가 무조건 몇 가지죠? 네 가지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요 세 사람은 요 파란 선의 가운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나서 여기 올 거고 위에 점이죠. 위에 요 점 찍는 데로 올 거예요. A. 그럼 여기를 그러면 A,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갔냐면 B에서 E를 간 다음에 당연히 F를 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D로 가면 된다 이거죠. 얘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 경로 수는 갑하고 을은 그냥 하나니까 이 병만 보면 돼요. 병만. 병은 B에서 E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2다 그죠? 다시 2 곱하기. 이 F는 단일 구간 1일 거고 그 다음에 F에서 D로 가는 또한 다시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66, 36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응용 만들어낸 식입니다.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외길이인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럼 그 둘이 만나는 길을 먼저 찾으시고 그럼 병이 그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이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 도착점까지 거기만 계산하셔서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전입니다. 어제 동전할 때 물어보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돈을 내는 방법수와 그 다음에 금액의 수 이랬는데 방법은 그냥 돈의 동전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시면 되고 1을 빼면 된다. 그거는 뭐랑 똑같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그냥 동일하게 하시고 단 항상 이렇게 주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일 때는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라고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고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연결고리. 자,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거죠. 만일에 10원짜리가 있었는데 내가 50원짜리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연결이 되기 위해서 최소 A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된다. 왜냐면 10원, 20원, 30원, 40원이 되고 그 다음 50원 되니까. 일단 만일에 10원이 있었는데 100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요렇게 가고 싶으면 최소 얘는 10원짜리가 100원이 되면 몇 개? 9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만에 하나에 50원짜리가 있는데 얘가 100원이 되고 싶다면 얘는 50원 다음에 하나만 더 있어도 다음 단어니까 얘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요게 연결고리 개수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 최소 단위로 바꿔서 풀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었고요.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있었고 그다음 10원짜리가 4개입니다. 그럼 작은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자, 10원짜리는 50원짜리가 되고 싶은데 4개가 만족했으니까 얘 연결됐어요. 오케이.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근데 얘는 오케이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500원짜리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100원짜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3개이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은 얘는 200원, 350원, 390원 되니까 10원짜리가 39개 이렇게 바꾸셔서 어떻게 풀어요?
하나씩 더해 주시죠. 4 곱하기 40. 그리고 빵원은 빼야 되니까 여기다 1빼 이래갖고 159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하신 거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2번은 풀었는데 첫 번째 풀이에는 뭐죠? 50원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연결이 돼서 그 둘이 연결을 해서 바꿨고 10원짜리는 연결을 굳이 안 해서 냅뒀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값이 똑같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 방법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왜 가능하냐? 이게 100%다 가능하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근데 얘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동전을 최소 단위로 바꾸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저한테요. 5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5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가 제가 뭐 2개가 있어요. 그럼 얘 가지고 제가 100원을 낼 겁니다. 100원을 낼 건데 100원을 낼 때 요 녀석을 50원짜리를 2개 내는 경우가 생기고요.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에서는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중복이 발생돼서 이 중복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요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바꿔놓으신 게 50원짜리를 바꿔놨고요. 이렇게 10원짜리는 냅뒀는데 10원짜리는 굳이 연결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개수 있죠. 요 개수. 그렇죠? 요 개수. 요 개수를 넘었을 경우는 무조건 최소 단위로 100%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중복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4개, 9개, 1개 딱 걸릴 때 있죠. 이런 식으로. 딱 걸려버릴 때는 중복이 발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10원짜리가 4개예요. 그럼 얘는 40원에서 50원 연결은 되나? 연결은 되나? 중복은 원래 발생이 안 됩니다. 10원짜리 4개 가지고 50원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위에 걸리는 애들은 선택사항이에요. 나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런데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개수가 되면 계산 편하게 하니까 연결고리가 탄생되니까 그걸 다 바꾸자. 요게 그냥 좀 더 쉽게 된 거고. 왜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경계니까 안 바꾸고 얘는 경계 넘었으니까 바꾸고 이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경계부터 다 넘어가면 경계를 포함해서 넘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모두 그냥 바꾸자. 그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풀이처럼 얘는 딱 경계에 10원짜리가 걸렸어요. 얘는 안 바꾸고 풀어볼까 해서 안 바꾼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중복이 발생되지 않아요. 경계에 걸렸을 그 당시는. 그래서 여기는 1번 풀이도 맞는 겁니다. 단,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되지 않는 거를 확신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푸시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풀다 보니 다 연결을 못 해가지고 냅둬가지고 풀다 보니 같게 나왔어. 이렇게 된 거라면 명확하게 잡으세요. 경계에 걸렸을 경우는 중복이 발생되지 않아서 가능한 거고요. 중복이 발생되는 요인, 이런 식으로, 그죠? 50원짜리 3개, 얘는 지금 원래 하나가 경계인데 경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보세요. 중복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만일에 50원짜리가 이게 3개가 아니라 1개였다면 요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동의 단위는 나올 수가 없죠. 5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같은 돈을 맞추고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분명 연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죠? 요런 원리예요. 하지만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나의 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굳이 경계에 걸렸을 경우는 꼭 바꿔야 돼? 아이고 뭐 선택사항이다. 상관없다 이거죠. 명확하게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적혀있는 두 녀석 풀이는 둘 다 맞는 풀입니다. 네. 그 명확하게 이유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림상에서. 어제 제가 그려드렸던 정사면체, 여기,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칠하는 거, 얘는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얘는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일 때 이 가운데다가 먼저 색칠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빙그르르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순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칠하죠? 4개 갖고 칠하는데 4가지를 가운데 칠하시고 남아있는 세 녀석을 원순열하다 보니까 3-1 팩토리 하게 되니까 그죠? 얘는 2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8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얘는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사면체는 왜 제일 처음에 이 밑면에다가 따라라라랑 칠하는 게 얘랑 똑같아갖고 여기도 4가지 하면 되고 위에다가 원순열 돌리면 되니까 2팩토리에서 얘도 8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얘는 얘가 아니고 실제 1 곱하기 2팩토리여서 2가지가 돼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정사면체는요, 그 도형 자체가 모든 면이 똑같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아랫면에다 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그런데 제가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는 아래 칠했지만 제가 얘를 돌려서 여기에 칠했어요.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도형을 들고 있을 때, 움직였을 때, 그게 똑같아요. 똑같으면 아무리 돌려도 그건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 칠하든, 내가 밑에다 칠했든, 위에다 칠했든, 이 녀석은 돌리면 무조건 똑같은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생기면, 단순히 평면에서의 원순열 모양이 아니더라도 공간에서 돌렸을 때 똑같은 게 나온다면 애초에 얘는 원순열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얘는 어때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운데 칠해버리면 아무리 돌려도 4가지밖에 안 돼요. 얘는. 하지만 얘는 돌리시면 4가지가 하나죠. 그래서 4가지가 될 수가 없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원순열이 바로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공간일지라도 평면일지라도 무조건 1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형을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밑에 냅뒀다라고 할 때가 있죠.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형으로 돼 있으면 얘는 또 신기하게 답이 8입니다. 그죠? 왜냐면 고정이 돼버리면 얘는 반대로 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고정면이 돼버리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되게 좀 사악하게 그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원순열이 적용이 되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고정이 돼버리면 엄연히 쟤는 밑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얘는 1이 아닌 거니까. 그런 말장난만 조심하시면 돼요. 중, 어디, 그다음에 오늘의 질문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교재에 올려놓은 건데요. 제가 20페이지였나요? 시작 20페이지였던 걸로 같은데 20페이지 8 중에 3번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얘는 이제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이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순서를 정해준 순열이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적어드린 공식 7번하고 8번입니다. 7번하고 8번인데요. 일단 7번에 같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같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같은 문자. 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거죠. 만일에 AAA, BB 요까지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인데 원래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원래 3팩토리만큼 만들면 2팩토리인데 이게 같은 문자다 보니까 원래 6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얘로. 얘는 2가지가 만들어지지만 문자가 똑같아서 결국 하나로 치부를 해야 돼요. 하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얘로 만들어지는 녀석이 줄곡이라서 그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순서를 정해주는 순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A, B, C, D, E라는 거에 있어갖고 줄을 세울 텐데 그럼 당연히 5팩토리얼일 거란 말이죠. 근데 순서를 A, C, E 난 항상 이 순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순서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B하고 D는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3팩토리얼인데 6가지죠. 근데 이걸 줄을 세우는 그 6가지 중에 적어볼게요. A, C, E 그 다음에 A, E, C 그 다음에 C, A, E 그 다음에 C, E, A 그 다음에 E, A, C 그 다음에 E, C, A 요런 식으로 6가지가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 B하고 D는 요 어딘가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난 얘만 취급하고 얘는 취급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A 이거 6개 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똑같네. 그래서 나 하나만 칠 테니까 너 5개 사라져라.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만큼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칠게. 그럼 뭐야? 만들 수 있는 개수로 나눠줘. 이 개념이고 위에는 내가 만들었더니 똑같은 게 생겨 6개야. 근데 똑같으니까 하나로밖에 치기를 못해. 그러니까 중복된 걸로 나눠. 어쨌든 생긴 모양은 다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취급하기 위해서 얘로 만들어지는 개수, 즉 얘로 나누어라 이렇게 된 게 순서를 정해준 순열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같은 문자가 있는 것부터 해서 먼저 그냥 단수 줄을 세운 다음에 순서만 해주셔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c보다 앞에 오도록 순서 몇 개 정해줬어요? 2개 정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항상 같은 문자가 있으면 걔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위에 같은 문자 보시면 s 2개 있고 e가 3개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7팩토리얼인데 같은 문자가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가 몇 개요? 3개. s부터 s 2개, e가 몇 개? 3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같은 문자가 있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준 거 오시면 된다는 거죠. nc 2개니까 몇 팩토리? 2팩토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놨다. 그러면 순서만 정해줘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공소 정리하면서. 왜 얘를 7번이고 8번 적었냐 하면 문제를 풀 때 그냥 먼저 8번부터 해버리면 7번에 빠뜨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섞어 문제가 나오면 공식에 앞에 적어준 7번부터 그대로 만드시고 만든 다음에 순서가 오는 것만 넣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걸 만약 확률로 물어봤다. 어떤 거? N이 C보다 앞으로 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전체 줄 세우는 경우에 또 이 경우가 되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죠? 전체 줄 세우는 거는 당연히 이거겠죠.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서 얘가 전체 줄 세우기고 거기에다가 요 녀석이 오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녀석이죠 얘가. 그래서 항상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줄 세운 경우 분의 1 된다 그랬어요. 이제 순서 정해주는 팩토리 분의 1이래요. 2개 정해줬으니까 2팩토리 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에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다. 어제 제가 정리 하나 해드렸었어요. 기억 하나 꼭 해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개 문자가 있습니다. 다음을 알파벳 순서대로라 그랬어요. 모음만 빼면 되죠. 아예 유음만 빼면 되죠. 그러면 다음은 누구죠? D하고 L하고 G하고 그 다음에 N하고 T 이렇게 됩니다. 5개 남거죠. 모음 3개 빼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 이거 순서대로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굳이 내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 5개를 순서 정해줬다. 이거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줄 세우라 그랬죠. 총 8개 줄 세울 거고 중복되는 건 몇 개입니까? I 2개가 중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줄을 세운 거고 이 상태에서 5개를 갖다가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다음 순으로 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5개 줄 세우면 된다. 이거는 원리 이것입니다. 순서 정해줬어요. 그럼 굳이 그걸 내가 순서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걔 가지고 줄 세우는 모든 것 중에 그 순서 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개수로 나눠만 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하지 않은 녀석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질문 편하게 하세요. 저 채팅상으로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저 질문하실 때 이걸 제가 채팅을 하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채팅 시스템을 한 거니까 이제 말씀되시면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좀 더 알아듣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엄청 잘 들립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 하나 A, B, C, D, E, F가 있는데 A, B, C, D, E가 이제 순서대로였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다가 그 마이크 잠깐만 잠궈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만일에 이제 뭔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제가 대문자 A, B를 넣어볼게요. 요런 느낌이면 제가 여기다 넣을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임의로 자리이죠.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 근데 넣을 때 문제가 생기죠. A를 먼저 넣고 B를 넣었어요. 그러면 A를 넣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세요. A를 만약 여기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B는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 하면서 여기 공간이 또 생겨요. 그럼 중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요인이 있는 데다가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i가 두 개란 말이에요. i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고 거기서 만약 중복이 발생되는 거를 못 잡아내면 그래서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중복 발생되는 게 그러니까 발생되는 걸 잡아내기만 하면 이렇게 풀어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해져 버려요. 다음 5개 줄 세우는 거는 경우가 하나니까 1이거든. 그럼 5개를 세워놓고 나머지 3녀석을 그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원리는 크게 뭐 어렵진 않겠지 싶은데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 넣을 때 순서도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쟤처럼 문자가 똑같게 들어가니까 그거 자리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여기에 I 들어간 거하고 또 뭐죠? I 들어간 거하고 그 다음에 I 들어가는 거하고 요것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여기 하나 들어갔다 쳐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녀석이 I하고 E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또 I가 딴 데 들어가고 E가 또 들어가고 보세요.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를 다 채워가지고 일일이 찾아낼 수 있으시면 다행인데 그게 다 못 찾을 확률이 더 높겠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잘 하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꼭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혹시 그게 다 내가 이제 찾은 게 맞나? 빠트린 건 없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 풀이만큼은 도저히 안 될 때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요게 일반적인 거고요. 거의 이제 잡지에서 아마 설명하는 것도 아마 이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을 갖다가 이제 막 넣어갖고 설명을 하겠지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아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얘 줄을 세우세요. 그냥 같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서를 하겠죠. 그 사항에다가 그냥 순서 정해준 것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답지에 보면 말이 쓸데없이 많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더 헷갈리는 건데 그냥 문자가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같은 문자가 포함된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순서 몇 개 정해줬네? 그 순서 정해준 거 그대로 나눠주시면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망에다가 이제 색칠을 이렇게 엉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찾아라 하는데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요. 한 세 가지 뭐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점 찍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사건. 요렇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셋 중에 뭐를 쓰느냐, 이게 뭐느냐, 이거거든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갖고 풀 때, 이 문제는 이게 더 나아.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요게 더 빨라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 경험이고요. 나는 당장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시간이 그거는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하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서 잘 해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게 편하다는 걸 알잖아요.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설명하면 전부 다 뭘 선택할까요? 그냥 중학교 방식을 다 선택을 합니다. 애들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 그림에 한해서만 놓으면 뭐가 제일 좋냐면 이 3번이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만 보자면 이 3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에 문제 딱 봤으면 이거 3번으로 풀어야지 하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가보죠. 일단 이 그림을 좀 키워야 돼서 제가 미리 키워놨어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학교 방식부터 한번 가볼게. 중학교 방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방식은 이 적는 거죠. 적으니까 어떻게 적어요? 하나 적죠. 1, 가는 경로당 1씩 적죠. 그 다이렉트는 다 1이니까. 여기도 가는 다이렉트 1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가는 거는 가로 세로 만나는 교차점을 더하죠. 여기가 2 더하니까 3, 4, 5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1일 경로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둘이 더하니까 9.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3일 거고요. 여기 더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하니까 5가 될 거고요. 더하면 6.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적을 수가 있고. 4가 다이렉트니까 4가 그대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4와 4가 만났죠. 8 이렇게 적히고 그 다음 만나니까 9. 하나씩 메워가시면 되죠. 얘는 17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7 되겠죠. 그럼 얘는 34. 그리고 여기는 15가 될 거고 32. 저희가 찾는 토탈적 개수는 66. 요게 중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 풀 때 요렇게 풀어내는 거죠. 요렇게 풀어내는 게 중학교 방식 1번입니다. 그죠? 요거 정리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다 아시는 방식이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점을 찍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경로에다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이쪽 경로로 우리가 한번 갈 수가 있어요. 안 겹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아래쪽 경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어제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점을 찍냐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그 최소의 그 녀석 최대의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가로부터 한번 봐볼게요. 가는 방향성. 이쪽 가는 방향을 보면 여기에서 딱 처음으로 우회전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회전 가능한 게 어디예요? 여기가 처음으로 우회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가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쪽 가는 방향에서 보게 되면 이 방향성에서는 최초에 우회전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가 되죠. 그 우회전하는 거기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직사각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기냐면 직사각형이 빨간색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가 최대의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는 방향성의 끝이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죠? 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방향성 이렇게 될 때는 동그라미가 이쪽 어느? 요렇게 요런 느낌이 되게 하라 그랬죠. 요 방향성이니까 요런 느낌이 되게 여기에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 위로 가는 건 요렇게 해결이고요. 아래로 가는 것도 우회전하는 여기가 큰 직사각형이라서 이게 큰 직사각형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는 방향성의 끝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니까 요 녀석의 서로의 대각선 방향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가는 방향에 맞춰서 또 대각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총 점을 찍으면 몇 가지? 4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얘를 C, D, E, F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고 그 경로를 적으면 A에서 C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A에서 D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E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F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4가지를 그대로 식으로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건 외 길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는 그 칸을 다 세면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옷이 1 혹은 옷이 4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작은 거 해주시면 계산하기가 더 빠르겠죠. 5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A에서 D로 가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시 1이고요. 거기에다가 얘는 하나, 둘, 셋, 5, 5이 2죠. 그래서 얘는 4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A에서 2로 가는 거는 4시 1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 5시 1이죠. 그래서 얘는 20가지. 그리고 맨 마지막 A에서 F 가는 건 1이고요. F에서 B로 가는 것도 1에서 1에서 또 다 더해 주시면 66. 아까 저희가 손으로 적었던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 방식이 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는 길에 점을 찍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방향을 갈 때, 우회전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 처음으로 우회전하게 되는 그 포인트까지 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서, 거기 가는 방향에 그 모서리에 점을 찍으시고, 그 방향성에서 대각선 방향이죠. 가는 방향, 대각선 방향에 점을 찍어라. 만일에 위에가 이렇게 더 있었어요. 이렇게 더 있었어요. 이쪽도 뭐 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더 있었으면 여기도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가는 방향성 대각선에 점을 다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예요. A도 그러려면 여기가 아니라 위에 여기 있었어야겠죠. 그죠? 이런 느낌이면 다 가능해요. 요것도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방식이 있고요. 자, 다음이죠. 이 다음입니다. 제일 쉬운 방식인데, 제일 쉬운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 자, 마지막 3번째예요. 여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 전체 구하는 거예요, 전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를 구합니다. 자, 전체를 구할 건데, 가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세로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얘는 얼마죠? 9C4가 전체입니다. 네, 9C4가 전체의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러면 4, 3, 2, 1 하시면 되고 9, 8, 7, 6 하시면 되죠. 그럼 8 날라갈 거고요. 여기를 날릴까요? 그러면 14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126하고 나옵니다. 그죠? 총 126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를 지금 하는 거에 한가운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여기를 제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경우에서 A에서 C를 가서 C에서 B로 가는 건 빼버리면 요것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가는 길 다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찾으면 돼? A에서 C로 가서 C에서 B로 가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A에서 C로 가서 C에서 B로 가는 것만 탕 빼주면 나머지 애들만 남게 되거든요. 요 경우에서.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니까 4C2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C에서 B로 가는 거는 5C2가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가 60까지인데 그래서 전체인 126가지에서 60까지를 빼주니까 66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요게 여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제가 지금 3가지를 보여드려 봤어요. 그냥 가는 경로에다가 방향을 적어서 다 더해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일일이 얘를 피해서 가는 경로를 만들어 보는 점찍기 걔가 2번째였고요. 그 지금처럼 아예 여기를 지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잡으셔서 전체에서 요 점을 지나는 길을 빼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요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알아놓으신 상태에서, 이 문제는 얘가 더 빠르겠네. 요 문제는 얘가 낫겠네. 그거는 선생님들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이 C가 제일 편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얘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아까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세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시는 거예요. 다 해봐야, 이 문제는 이 방식이 더 빠르겠네. 그 다음에 더 귀찮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그게 기억이 오래 남지, 풀이만 딱 보거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녀석을 주든 어려운 녀석을 주든 그 세 가지로 다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점을 많이 찍어오는 연습을 하는 애들하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점 찍는 애들하고 이해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갖고 지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본인의 감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점을 찍는 원리는 아까처럼 직사각형에 그걸 만들어서 찍는다고 설명을 해도 실전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이거는 정규멘트 강면의 6가지 색을 모두 사용. 어제 제가 항상 어, 예제로 드는 가장 기본 유형이죠. 그쵸? 저희 애들은 이제 하도 많이 개념 설명만 해도 두세 번 한 애들은 이거 보자마자 답 1번이요 이래요. 하도 많이 나오는 기본적 형태가 되는 건데, 제가 원순열 설명할 때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원순열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네 명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명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1, 2, 3, 4를 안 쳐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죠. 그런데 돌려보면 똑같은 게 1이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니까 똑같은 게 4개 생겨서 4로 나누게 된 거고, 그게 3팩토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리로 이제 n명이 앉으니까 n팩토리얼인데, 의자가 n개니까 같은 게 n개가 생겨서 n마 1 팩토리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게 원순열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원순열의 개념 또 하나 보는 개념이 또 있다 그랬죠. 똑같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4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가서 앉으라고 할 때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아요. 그럼 이 처음에 앉은 요 녀석은 돌렸을 경우를 보시면 돼요. 무조건. 돌리면 어때요? 같잖아요. 돌려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개수를 안 치죠. 그러면 1, 2, 3, 4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출발했으니까 1이 갈 때 2가 3이 간다니까 경우 4가지 아니냐 그러는데, 누가 가서 앉든지 1이 먼저 가서 앉아 있어요. 여기 2하고 3이 이렇게 앉아주는 거나 2가 먼저 가서 앉았는데 나중에 1, 3이 이렇게 앉는 거나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든 누구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는 것도 경우는 뭘로 봐라? 1로 봐라. 그 다음에 앉는 것도 얼마를 봐라? 1로 봐라. 합쳐서 1. 처음에 누가 가서 앉는 거는 그냥 1로 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몇 명 남아요? 3명 남습니다. 누가 가서 앉았으니까 3명 남겠죠. 그럼 3명은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 비어있으면 원순열이고 누군가 앉아있으면 얘는 원순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3팩토리 된 거예요. 결국엔 똑같거든요. 이 개념도 하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6가지 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6가지가 되게 하겠어요. 번호를 내가 적은다면 주사위라고 생각해볼게요. 색깔 6가지 칠하는 거나 아니면 1부터 6까지 적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정균멘체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돌려보세요. 이거를. 어느 면에 색칠이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아무 데나 칠했어요. 내가 여기다 칠했단 말이에요. 이 돌리면은 어디다 칠한 거랑 똑같아? 옆면에 칠한 건지 이쪽 옆면에 칠한 건지 위에 칠한 건지 돌리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하고 똑같잖아요. 처음에 누군가를 칠할 때 그거를 밑면에 칠할지 옆면에 칠할지 윗면에 칠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돌림은 같으니까. 돌림은 같은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칠하는 건 돌리니까 상관없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1이 먼저 가서 나머지가 적히나 2가 먼저 가서 나머지가 적히나 결국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나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원순열에서는. 그래서 얘는 모양이 다 똑같고 원순열입니다. 누가 가도 상관없어. 한 명이 갔을 거고 처음에 칠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어딘가 칠할 건데. 근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밑면에다가 그냥 칠해놓고 여기를 가만히 냅둬 보자 이거예요. 이해하기 좀 쉽게. 왜 칠하는 걸 정확히 구분하고 싶으니까. 칠을 해놨으니까 그 밑에 되게끔 놓습니다. 하나라도 칠이 되는 순간 원숭이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밑면에 냅둬요. 그럼 남아있는 색깔이 5개인데 5개 중에 정확히 반대되는 녀석에 하나는 칠할 수 있겠네. 이제 표적이 생기잖아요. 원숭이열 적용이 안 됩니다. 칠하는 순간 원숭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안 나와요. 이제 칠하는 순간. 그래서 위를 칠할 수가 있죠. 일단. 그 위를 칠할 수 있는 건 남은 거 5가지가 될 거고. 그럼 칠을 하고 나면 위아래만 칠하니까 얘는 또 이 방향으로 옆으로만 빙글을 돌리면 얘는 칠이 안 됐으니까 얘는 또 원숭이열이 되죠. 위아래만 칠하면 돌렸을 때 원숭이열이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색깔, 또 얘를 아무거나 칠했다 칩시다 5가지에서. 그럼 남아있는 내 녀석을 가지고 요 옆면에다가 원숭이열을 해준 거예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원숭이열이니까 몇 팩토리? n-1 팩토리. 한 팩토리 해준 거죠. 그래서 6, 5, 30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모양은 이래요. 처음에 칠하는 거에서 돌렸을 때 똑같으면 무조건 1로 봐라. 이 개념. 제가 원숭이를 설명할 때 항상 이거 제발 기억하시라고 말하는 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처음에 가는 건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를 누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를 안 치거나 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제 앞에다 1을 적는 건 상관이 없으나 1은 그냥 1이기 때문에 곱하기 상황에서 웬만한 식에서 안 나오죠. 1 곱해봐야 이해하기 좋으시면 1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답지나 식에서는 1 곱하기 1은 1이라서 굳이 안 적죠. 어떤 식에. 그래서 아마 답지나 이런 데는 1이 안 적혀 있는 것 뿐이고 이렇게 적으신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해를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문제 잘 풀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험 칠 일이 딱히 없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게 만들고 아이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라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을 세우시면 돼요. 답지에 1이 없다고 해서 1을 굳이 안 적을 필요는 없죠. 애가 이해하기 좋게 1 적으시면 됩니다. 그 1은 그러니까 모든 식에도 마찬가지예요. 1을 곱하면 1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는 드림이죠. 중학생들 보면 간혹가다 계산하면 항상 1 곱하기 뭐 이렇게 적어낼 때 저도 지적을 하거든요. 1이라고 하는 거 곱해 적어야 사라지는 건데 그거 항상 감안하고 굳이 적을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많이 해요. 그런 형태로 이제 답지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많이 생략됩니다. 그거는 타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면을 먼저 위아래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위아래를 칠하게 돼요. 그러면 6C2를 찾아서 위아래를 칠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윗면만 칠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돌려버리면 어때요? 나는 분명히 위아래 칠하려고 6C를 뽑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 칠해진 거 앞으로 1하고 3을 여기다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여기에다가 1하고 3을 칠했어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근데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요, 선생님. 위아래를 6C를 뽑아가지고 해버리면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생깁니다. 즉 중복이 발생이 돼버려요. 중복. 쉽게 이 상태 돌려볼게요. 2, 4, 5, 6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여기도 2, 4, 5, 6 돌아가는 거나 이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위아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중복이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먼저 위아래를 칠해버리면 그게 양 사이드 옆면이 가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 핵심은 원순열의 주 핵심은 이거거든요. 왜 n으로 나누죠? 같은 중복이 발생된 걸 나눠서 중복 자체를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건데 여기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주사위를 칠할 6멘트를 칠할 때 보면 왜 처음부터 1로 보냐면 돌렸을 때 그게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발생이 되니까 애초부터 그 똑같은 걸 1로 봐서 똑같은 게 안 생기게끔 없애놓고 시작을 하는데 6C1을 해가지고 두 가지 위아래를 칠해놨어요. 근데 그게 꼭 위아래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처럼 고정이 되는 케이스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얘는 돌아가요. 그 분명히 다 위아래로 칠했던 게 나중에는 양 사이드 옆면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위아래를 1, 3으로 잡았어. 근데 나중에 위아래를 2, 4로 잡았는 경우에 양옆에 1, 3이 가잖아. 그러면 애초에 위아래를 잡았는 게 옆면으로 가요. 이런 중복 다 그럼 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빼거든요.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요겁니다.
선생님 이거 위아래가 다른데 왜요? 이러는데 그 위아래에 해당하는 게 옆면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류가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됐다. 아까 저 줄 세우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답이 뭔가 이상한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건 전부 다 중복을 못 뺀 거예요. 항상 답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 중복을 찾아내서 빼야 되는데 그걸 못 뺀 겁니다. 그거 빼는 연습은 결과적으로 그 방식을 정석 방식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시 그 이해하는 거를 좀 더 보셔서 왜 중복이 발생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에. 요런 것들 잘 한번 보시고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또 질문하시고요.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틀려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틀리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형식대로 따라가서 맞아서 이해해서 동일하게 풀어버리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풀이라서 기억이 오래 안 남아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틀리세요.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일부러 많이 틀리면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건 틀렸던 기억이 더 강인하니까 오래 가거든요. 자, 4개의 숫자 0, 1, 2, 3을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반드시 1을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얘도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딱 봤을 때 가장 쉬운 거를 찾아라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자연수를 다 만들어서 1이 없는 거를 1 없이 만든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또 여사건 형태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애초에 수가 1을 반드시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1을 가지는 거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이 방법도 얘도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볼 텐데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요 녀석은 식을 세우실 때 0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중복 순열식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으시다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공식보다. 근데 뭔 말이냐면, 제가 얘를 중복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럼 전체의 경우를 일단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세 자리 자연수, 어떻게 하나요? 뭐 공식화로 또 다르게 만드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여기 있을 때 0은 못 와서,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중학교 때 이렇게 얘들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48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상황에서 그러면 1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1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녀석을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생각해갖고 문제를 만들어내죠. 1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거. 그러면 그걸로만 1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진 것만 빼주면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또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예 1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1을 빼면 0, 2, 3으로만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0 들어가면 두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가지가 얘는 무슨 말이죠? 1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죠. 1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이게 여사건이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48 마이너스 18 해가지고 30.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이 이렇게 푸시는 방식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중복 순열식을 쓸 수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앞쪽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일로 적으시면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건 결국 저 앞자리를 잘 못 잡아서 0 들어가는 걸 빠뜨려서 그러는데 이건 공식화는보다 이렇게 네모나 세모 적으셔서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그럼 어떻게 또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애초에 경우를 잡는 거예요. 다른 방식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끔가다 이것도 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1을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0이나 2나 3 중에 몇 개가 들어와야 돼요? 두 녀석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적는 거예요. 0하고 2가 오거나, 그 다음에 0하고 3이 오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3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1이 이번에 두 개가 오는 거죠. 1이 두 개가 왔다면 0이 오거나, 그 다음에 2가 오거나, 3이 올 거고요. 맨 마지막은 1, 3개. 뭐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럼 얘 가지고 줄 세울 건데, 얘 가지고 줄 세우기 하면 되는데, 그죠? 줄 세우기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3팩토리잖아요. 그런데 누굴 빼야 돼요? 0이 제일 앞에 온 거는 빼야 되잖아요. 0이 제일 앞에 왔을 때 0이 제일 앞에 오면 0을 제일 앞에 놨다고 보면 두 녀석만 줄 세우는가 요런 식. 그래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요 0, 얘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권리니까 얘도 네 가지 되겠고. 얘는 1, 2, 3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 얼마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 갖고 줄을 또 세우면 되는데 제일 앞에 0만 오는 경우만 빼면 되죠. 얘는 줄 세우는 경우가 뭐죠? 3팩토리얼에다가 중복되는 거 2팩토리인데 세 가지인데 0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 한 가지라서 빼니까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3 되겠죠. 밑에도 그냥 3일 거고 맨 마지막은 경우 1이죠.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쭉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하셔가지고 빠뜨리지만 않게끔 가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중복을 안 했네요. 이거는 중복이 허용 안 될 때 방식이면 중복이라 그랬죠. 자, 중복이니까 요거 1이 하나 있을 때 나머지 가지고 중복하는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다 때리니까 귀찮잖아요. 지금 모자라죠. 모자란 거는 중복이 빠져서 그래요. 그 중복 빠진 거 메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0, 0, 2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적든지 뭔가 하려면 빠져버렸네. 파란색 이거는 지금 제가 한 거는 중복을 좀 나머지 애들을 중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을 지금 안 잡았어요. 그죠? 안 잡아가지고 얘는 지금 1이 하나 나오는 그냥 단일식입니다. 이게 좀 중복을 봐야 되는 중복을 안 봤어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1은 하나라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인데 요식 갖고 정리를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거잖아요. 0하고 이렇게 다시 갈게요. 제가 중복을 갖다가 안 적어줬어요.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 1이 두 개짜리라면 0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여기는 이미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1, 1, 1. 그러니까 요 녀석들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얘네들은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요 녀석만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냥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왜냐면 1이 두 개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고 1이 세 개라고 못을 박아놓은 경우라서 요 녀석 줄 세우면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 한 가지. 요 9가지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녀석 가지고 1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걸 풀어라 이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1이 제일 앞에 있을 때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요 경우를 제가 뽑았어요.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경우 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우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똑같을 거니까 얘부터 한번 살펴보면 1이 제일 앞에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죠. 여기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1이 제일 앞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1이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못 오죠.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 이렇게 올 수 있을 거고 1이 맨 뒤로 고정화시켜요. 그럼 여기도 한 가지밖에 못 오고 여기가 두 가지 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에서 얘는 8가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겠죠. 그럼 1, 0, 3도 8가지겠죠. 얘도 8가지 겁니다. 근데 1, 2, 3을 놓고 보면 1이 제일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1이 가운데 오든 그 다음 맨 끝에 1이 오든 얘는 다 두 가지 되니까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되는 형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되는 거를 이제 잡아서 그 순서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그러니까 같은 녀석이 생기냐 안 생기냐 한 개짜리. 그럼 훨씬 더 귀찮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아닌 경우 빼는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그러다 보니 해볼 수는 있으나 훨씬 더 복잡하고 귀찮아지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여기에서 또 다른 거는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지금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여기도 중복이 또 엄청 발생이 돼요. 개수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1, 2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1, 2가 나오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잡아낼 자신이 없으면 거짓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도 다 중복이 너무 발생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너무 복잡하니까 적을 수 있는 걸 그냥 뽑아서 그거 갖고 줄을 세울 거다라고 치면 그냥 모든 조건을 다 적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1령 2나 1령 3 왠지 하나씩 있는 애들 그죠? 1령 2, 1령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1이 하나짜리는 요거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로 중복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0, 0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 3이 있을 수 있고 두 개짜리 요렇게 1은 하나인데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애가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나오는 거 1은 두 개는 쉽죠. 얘는 무조건 하나씩밖에 못 올 테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단일로 2가 올 때 0부터 해야 돼. 0이 올 때 3이 올 때 그럼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개 오는 거는 1, 1, 1 요렇게 그냥 요거를 뽑아내셔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냥 줄 세우시면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요. 간단히 하는 방법 6건이지만 또 그 다음으로 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잡아 놓으셔서 얘 가지고 줄 세우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자리 0만 나누게끔 하시면 중복이 잡히면서 개수가 나올 거예요. 얘는 뭐 세 자리니까 간단한데 막 4자리가 됐다 이러면 훨씬 더 복잡해져 버리니까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위에 거는 중복이 자꾸 발생이 되는 요인을 잘 보세요. 중복이 발생의 요인은 사용 안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함수적 모양이 나올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놓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먼저 알려준 걸 긋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갔습니다. 2는 0으로 갔어요. 근데 3은 0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간단합니다. 1부터 갈 수 있는 거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 정의역은 공역을 해서 하살 쏘고 싶은데 아무데나 쏴도 되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1이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3이 쏠 수 있는 경우는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요. 0을 빼니까 몇 가지? 3가지. 4는요? 조건 없잖아요. 4가지. 5도 조건 없잖아요. 4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64 이렇게 돼서 저희가 찾는 값은 192하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함수의 특징 그거 보시면 되죠. 정의역은 공역을 해서 화살을 하나만 쏘면 되는 건데 네. 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건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또 영문 9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WNSY. 그럼 자 남아있는 총 9개니까 먼저 줄부터 제가 세우라 그랬잖아요. 줄 세우는 거는 중복되는 문자부터 한번 보라 그랬죠. 4개를 갖다가 내가 이제 줄 세울 거다 했고 중복되는 게 누구누구 있는지 보면 되죠. 이가 2개,
그 다음에 b가 두 개네요. 그러면 2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복된 문자 먼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4개 순서 배열했으니까 이게 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얘만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곱하기만 잘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까랑 동일하게 해결하시면 돼요. 먼저 줄 세우세요. 순서 정해주는 거 팩토리얼로 그대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7번부터 하고 8번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찾기인데 이거는 길이 엉망이 됐어요. 그죠? 길이 엉망이 됐다.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재밌는 게 요 하나 줬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 안 지나요? 요 놈만 안 지나고 나머지는 다 지난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얘도 전체 경우에서 몇 사건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전체가 얼마죠? 9시 3이에요. 그 다음에 저 점을 지난다라고 보면 이렇게 거주시면 되죠. 이렇게 거주셨을 때 여기 C라고 보면 되죠. A에서 C로 가서 B로 갈 건데 A에서 C로 가는 거는 41이죠. 51이네요. 51이죠. 거기에다가 저희 42입니다. 그래서 6, 5, 30 전체에서 30가지만 빼주시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점을 여사건 형태로 보시면 이게 제일 간단하게 보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도 세 가지 다 저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숫자 적는 거, 그 다음에 점 찍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어디 갔냐? 여기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디 갔니? 요 정도 크기면 잘 보이시겠죠? 먼저 숫자 한번 볼게요. 숫자는 A부터 가니까 여기가 1이죠. 가는 라인은 1 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가는 라인 1 적으시면 되죠. 자, 더합니다. 조차점은 다 더해주세요. 조차점. 3, 6, 10. 그 다음에 여기가 4,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라인을 일자로 타는 애들은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20이고요. 조차가 되니까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인데 1 그대로 1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2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하고 10이 만나니까 11이 될 거예요. 그러면 13이 되겠고 얘는 41이 되죠. 토탈 합치니까 40, 54. 예.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얘는 점을 찍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숫자 적는 거, 점이 아니라 숫자를 적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찍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길이 엉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아까처럼 길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 최초에 제가 가는 방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녀석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최초에 우회전이 가능한 녀석. 우회전이 가능한 녀석 어디죠? 여기가 최초에 우회전이 가능한 녀석이다. 그죠? 여기까지의 대각선을 잡아라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채울 수 있는 최초의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는 방향의 제 모서리에 점을 찍죠. 그래서 어떻게 찍으라고요? 가는 방향에는 무조건 요 방향이죠. 서로의 이 대각선이 돼요. 그 대각선에 점을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점을 찍을 때요. 밑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생길 때는 그 대각선 그대로 가서 찍으시면 또 해결이 됩니다. 같은 대각선 선상에 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요 가는 방향에 요 같은 대각선상으로 다 점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가 없는데 보통은 이게 없잖아요. 길이 망쳐지면. 근데 얘처럼 있어요. 있을 때는 그 대각선 줄 잡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 3개가 바로 나옵니다. 또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얘는 아직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에 2개는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는 그냥 쭉 가는 외길 여기 오는 길도 하나 있겠다고 그냥 이거는 스스로 보고 점을 하나 찍으셔도 되죠. 그래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C, D, E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서 C를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D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E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A에서 C로 가는 거니까 52 하면 되고 다이렉트 1이네요.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나오고요. OD는 OC2죠. 그 다음에 쟤는 4C1이네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얘는 4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A부터 E는 다이렉트 1이고요. 저기는 4C1이네요. 그래서 4가지 나와서 얘도 몇 가지? 5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지금 3가지 방식을 제가 보여드려 봤습니다. 숫자 적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여사건을 거꾸로 가봤죠. 여사건, 그 다음 숫자 적는 거, 그 다음에 점 찍는 거 이렇게 3가지 또 해봤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조합은 간단해요. 조합은 제가 점을 찍었죠. 면을 세세요. 이게 전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서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죠. 우리 조합식이라는 게 NCR이랑 누가 똑같죠? NCMR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로를 적든 세로를 적든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 A부터 여기 D까지 보시면 총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요. 그럼 5개. 그러면 가로는 3개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세로는 2개니까 OC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항상 작은 숫자를 세죠. 그게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OC 빠르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합친 거 전체 C 가로 혹은 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평면일 때 같은 문자가 포함된 그러니까 문자가 2개짜리는 조합식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어제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C의 오른쪽이요. C의 오른쪽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X를 갖다가 만약 점을 찍어버리면 여기에서 B로 갔어요. 그래버리면 요 아래 길로 가는 애들을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래 길로 가는 애들을. 요쪽 길로 가는 애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쪽 도착하면 이 B로는 이렇게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지는 게 너무 많죠. 네, 여기 위를 찍어버리면 아래쪽으로 가는 애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만에 하나 또 아래쪽에 점을 찍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 설명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요 X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오네 하고 밑쪽에서 이렇게 오네 하고 또 이렇게 가네 하고 또 여기서 가는 애하고 중복이 발생이 돼요. 중복이 발생되는 건 또 저희가 잡아야 되는 또 형태니까. 애초에 X를 잡아버리면 X를 잡을 때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요점을 잡을 때 이제 밑에를 잡기 위해서 요점을 잡을 때 여기서 일로 가는 애가 있고 여길 거쳐서 여기로 가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애 잡을 때 여기로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각선 잡는 거예요. 그 중복 막으려고. 같은 이렇게 직선상 이런 형태의 여기와 여기이거나 여기와 여기거나 이런 거는 점을 절대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대각선으로 잡아버리면 서로가 중복이 발생이 안 되죠. 먼저 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밑에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는 발생이 안 되니까 서로의 대각선을 잡으면 서로 중복이 되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의 대각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이쌤 질문처럼 아래쪽에 길이 파손이 됐다면 그냥 얘만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위에 2개만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음식점 5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조사해서 위생상태 양호하면 O,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를 표시하는데 O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뭐야? 중복 조합하겠다. 중복 순열하겠다라는 거죠. 음식점 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O가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받을 수 있는 게 누군데요? O, 세모 X 중에서 3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는 얼만데요? 3의 5승이죠. 그 경우 중에서 나는 O가 2번 이상 나오겠다. 그러면 O가 2번 구하는 거, 3번, 4번 구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얘도 뭘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낫겠죠. 그 말이 즉 무슨 말이냐면 O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다음에 O가 아예 없어. 요 두 가지를 전체 경우에서 요 두 가지를 빼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3의 5승일 거고요. O가 한 번 나왔다는 이거예요. A가 합격, B가 합격, C가 합격, D가 합격, E가 합격이니까 그 다섯 가지가 있을 거고 남아있는 녀석들은 그러면은 보통 아니면 분량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한 곳은 전부 두 가지씩 경우가 없으니까 얘는 2의 4승 이렇게 받으시면 O가 무조건 한 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라는 집이 통과되었다면 나머지 네 곳은 2의 4승, B가 통과됐다면 나머지 네 곳이 2의 4승 이런 느낌이고 얘는 O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애초부터 2의 5승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또 다르면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편하죠. 2의 4승에서 요 둘은 7 곱하기 2의 4승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는 답은 3의 5승에다가 7 곱하기 2의 4승만큼을 빼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5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남겠죠. 왜냐면 저희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하고 한 번 나오는 경우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2번 이상 남는 것만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의문사항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 세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점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적는 거, 여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녀석은 점 찍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찍는데, 그래서 입체가 나올 때는 웬만하면 점은 잘 안 찍어요. 왜냐면 너무 그게 포괄적이거든요. 뭐 굳이 찍자면 찍는데 너무 헷갈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 찍는 거 빼고 이 육면체의 경우는 두 가지로 많이 풀어요. 숫자를 적어서 풀거나 여사건으로 풀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푸는데 입체에서는 왜 점을 잘 안 찍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복을 갖다가 잘 구분을 못해요. 서로의 대각선으로 하라 그랬는데 평면에서는 대각선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입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 찍기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잠깐만 시켜보겠습니다. 확대를 시켜놓고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입체를 갖다가 완성을 저희가 한번 해줘 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입체를 그릴 때 좀 너무 그거하게 그린 것 같은데. 자, 이쯤 되겠네요. 파란선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됐고 위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이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애초에 얘가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지날 수 없는 점이 보이시죠? 모서리가 두 개가 딱 생기잖아요. 꼭지점이 두 개 생기죠. 그 꼭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데 아까 이거 같은 문자 그거잖아요.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얘는 B, C를 가지고 줄 세우는 게 이 전체 경우였을 겁니다. 만일에 저기까지가 있었다면 이런 형태일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제가 여기다 잡아볼게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어떤 느낌이죠?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 경우하고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간 경우 요 두 가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저희가 전체 경우에서 빼주기만 하면 남는 경우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는 이게 줄 세우니까 전체부터 한번 보면 되죠. 전체는 5개 줄을 세우는데 2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니까
4로 나누면 되잖아요. 120을 4로 나누니까 30 이렇게 총 30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A에서 C를 가서 이제 B로 가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A에서 D로 가서 B로 가는 경우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가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죠. 외길이죠. 이거 먼저. 자, A에서 C로 가서 B로 가죠. 그럼 이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거는 외길이라도 하나고요. 그다음 C에서 B로 가버리면 다 가로가 2개, 세로가 하나니까 잠시 1이죠. 이게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간 다음에 B로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가로 2개, 세로 하나니까 처음에 31이고요. 그 다음에 D에서 외길이니까 여기서 1이어서 얘가 또 3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중복이 있죠. 그 중복이 뭔데요? 중복이 뭔데요? A에서 C로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이렇게 D로 갔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요 두 식에 둘 다 들어가 있죠. 나는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거에도 A에서 D로 가는 B로 가는 거에도 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서 D로 간 다음에 B로 간 케이스는 하나 중복이 돼서 빼주셔야 돼요. 2번 들어갔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총 몇 개를 빼줘라? 5개를 빼주라는 겁니다. 5개를 빼주니까 총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경우는 25가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는 평면에서는 잘 안 잡게 되는 게 또 이게 세로를 잡다 보면 중복이 발생돼요. 그래서 얘는 점찍기는 잘 안 하고요. 여사건 모서리 잡으시면 돼요. 다시 그거를 완성시켜 주셔서 도형을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 그 모서리를 잡으셔서 그 모서리를 갖고 가면 되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요거를 한 칸만 빠진 게 아니라 3칸을 빠지는 것과 4칸을 빠지는 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사건 잡아내서 중복 뽑아내는 게 그거였는데 예전에 29번 형태 4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정답률이 20%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 뽑아내는 연습만 잘 하셔야 돼요. 그때도 애들이 중복 못 뽑아내서 많이 틀렸거든요. 입체가 나오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입체는 평면처럼 점을 바로 탁 찍어갖고 팍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정리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대로라면은 1시간 안에 문제 다 풀고 1시간 동안 개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네요?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12시니까 10분 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항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빠듯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이항 정리까지 했으면 참 좋은 저의 마음속 바람이었는데 이항 정리는 못했네요. 아쉽게도. 음. 여기는 이제 바뀌면서 식들이 어떻게 많이 개념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봐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 이양, 배수, 성질.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숙제는 그러면 조합하고요. 중복 조합하고 이항 정리를
일주일 동안 좀 독학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중복 순열 사전식 배열이요. 네, 네, 사전식 배열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독학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제 스타일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비교 아마 하시거나 알고 계신 거의 차이점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거 한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전식 배열 한번 하러 가볼게요. 음, 사전식 배열도 굳이 따지자면 애들이 요새 근데 사전을 하도 안 찾아보니까 혹시 그런 건 없으셨나요? 고등학생인데 사전식 배열하라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전부 다 그 네이버 혹은 핸드폰 옛날 전자사전 이런 걸로 다 검색을 해서 그런지 간혹 가다가 사전식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나오면 참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던데. 하여튼 됐고 다음 주는 그럼 이항 정리 있잖아요. 일단 독학을 한번 해보세요. 이항 정리까지니까 문제는 풀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는 거라서 여기 35페이지까지 예 35페이지까지 예제 보시고 유제 정도 문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빼고요. 요까지를 독학 정도로 해서 한번 해 오시면 그러니까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습 한번 해 오시면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가 아니었고 저 35페이지 예 35페이지까지 한번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복을 허용해서 자릿수 만드는 거나 사전식 배열하는 거나 굳이 따지면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숫자에서 1, 2, 3, 4, 5 해갖고 중복 그거 해서 줄 세우는 거나 A, B, C, D, E 갖고 줄 세우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대부분 이게 몇 자리를 세우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아, 수학 하에 있네요. 수학 하 170, 167페이지. 수학 하에 있네. 거기 한번 가볼게요. 수학하는 있을 텐데, 또 저기도 있을 텐데. 수학하, 수학하, 개념 유형, 개념 여기. 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여기는. 아, 이건가요? 사전식별 특정 위치 찾기? 같은 문제인가요? 아, 얘는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고. 얘는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중복이 안 쓰이지 않나요? 그죠? 같은 건데 한 번씩만 사용되는 거죠, 여기는. 네, 두 번, 이 중복하면은 또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얘는 한 번씩 사용하라 그랬어요. 한 번씩 사용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을 잡아주시면 뭐냐면, 이제 문제를 볼 때, 개개인의 특징을 잡아주시면 돼요. 개개인의 특징.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5개를 나타냈잖아요. 그 고음 밑에 하위 단계로 생기는 게 몇 개인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하위 단계이다. 그럼 보통 보면 큰 거, 보통 보면 제일 앞쪽 라인, 뒤쪽 라인
앞에 거, 두 개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자, A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A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순서대로 보면, 제일 작은 게 되면 B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떤 세 녀석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앞 단계 B라는 하위 단계는 요 세 개 줄 세우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나오겠죠. 3팩토리얼이니까. 그럼 A라는 거가 상위 단계로 갔을 때 또 4개를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D를 모른다 라고 가정하면 요 하위 단계에서는 4팩토리가 되니까 24개인 거예요. 요 개수만 먼저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시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A가 제일 앞에 온 게 24개라는 말은 B도 제일 앞에 온 게 24개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C도 제일 앞에 온 게 24개라는 말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3개만 합쳐도 72가 되니까 72번 같은 거 볼 때 75번째 구하라 그러면 아 D로 시작되는 거네 라는 걸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 얘는 그러면 D로 시작되는 거에서 세 번째를 찾아내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앞에 A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그 다음에 하위 단계 하나 더 적어보면 되죠.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왔을 때 이 하위 단계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C 왔을 때 D 왔을 때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왔을 때 얘가 두 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럼 요걸로 그 다음이니까 D, A, C가 왔을 때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E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죠. 요거는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의 개수,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 또 하나 더 가지 개수 이거를 미리 한 사이즈 잡아놓고 보시면 편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뭘 잡으면 A 이미 시작되는 거 잡았어요. 그죠? B로 시작될 때 그럼 BA 있었고 BC 있었고 이거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BD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A가 일단 왔다. 여기가 시작이거든. 그 다음에 CE로 시작될 건데 이 C니까 여기서 CE 다음에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그 다음 녀석이 BD, A, E, C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녀석이 있다. 그럼 A로 시작이 아까 24개였어요. 얘는 6개, 얘도 6개니까 36개. 그럼 37, 얘는 몇 번째? 38번째.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큰 단위를 잡으시고 그 밑에 하위 단위 개수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가셔서 맨 마지막에는 뭐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까지 갖고 가서 유추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는 게 이 아이가 그냥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이해 안 되셨나요?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근데 이건 예제니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만든 문자를 또 사전식 배율이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사전식 배율을 너네 몰라? 그러면 1, 2, 3, 4, 5로 1, 2, 3, 4, 5 적어 이런 거예요. 뭐 얘는 그냥 1, 2, 3, 4, 5로 나타내라고 했을 경우에 순서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3, 1, 5, 4, 2. 요 녀석이 몇 번째입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아까처럼 5개짜리는 미리 해놓으면 좋죠. 1로 시작을 했을 때 여기가 4개가 오니까 4팩토리얼이죠. 그럼 여기도 24개. 그 다음 만약에 1, 2가 와서 3개로 만들어지니까 3팩토리얼이니까 얘는 6개. 그럼 만일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2, 3이 와가지고 2개로 만들어지니까 얘는 2팩토리얼이니까 2개.
요까지만 보통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잡아놓고 얘는 3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로 들어가는 거 다 썼고 2로 들어가는 거 다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1인데 그 녀석 물어봤어요. 근데 5란 말이에요. 제 작은 순으로 2로 들어가는 거 다 썼고 그 다음에 4로 들어가는 거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찾는 5가 왔을 건데 그럼 순서대로 하면 2, 3일 거다. 2, 4겠죠? 제일 작은 게. 그 다음이 3, 2로 4,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럼 저희한테 물어본 건 3, 2로 4이니까 요 녀석이 몇 번째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숫자만 적으면 돼요. 몇 개? 24개. 얘도 24개. 얘는 몇 개죠? 들어가는 그 1에서 처음 들어가니까 6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고, 그죠? 얘가 2개, 얘가 2개. 그래서 이렇게 48, 50, 52, 53, 54. 그래서 얘는 54번째.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될 때까지는 요거 이제 적어 놓으시면 편하겠죠. 적응이 되시면은 저거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적응이 되기 전에는 요거 옆에다 사이드에다가 요거 딱 적어놔 놓으신 다음에 그 순서대로 쭉 흘러가면서 그 개수만 이렇게 잡으시면 굳이 다 안 적으시고도 이렇게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 그 원리대로고. 근데 아이들이 그 자음을 그 뭐 사전식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1, 2, 3, 4, 5로 많이 바꿔서 풀기도 해요. 답답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해를 도저히 못하면 헷갈려 하면 이렇게 숫자로 바꿔갖고 해주시면 애들 이해 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예요. 얘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1, 2, 3, 4, 5를 준 거잖아요. 그죠? 1, 2, 3, 4, 5나 사전식 배나 똑같은 거라서 얘 100번째를 물어봤잖아요. 쟤를 만들 건데 그럼 아까 이제 다시 하면 이거죠. 4개짜리 24개 그 다음에 1, 2, 3개짜리 6개 그 다음에 1, 2, 3, 2개짜리 얘는 이제 4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2개 요걸 미리 이렇게 적어놔요. 한쪽에 그죠? 그래 놨을 때 그러면 해보면 되죠. 모두 다 100번째 작은 수부터니까 그럼 1로 시작한 거 24개 다 썼죠. 24개 3호 시작한 거 24개 4로 시작한 거 24개거든요. 그럼 이게 24, 24, 24, 24니까 요거 다 쓴 것만 96개 이렇게 된 거니까 저희는 네 번째 것만 잡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보다시피 얘가 3호로 시작될 때 두 개니까 세 번째니까 제일 작은 거부터 5, 1, 2, 짠 요거 두 개. 그 다음은 5, 1, 3 들어가겠다. 그죠? 5, 1, 3 그럼 이것도 5, 1, 3, 2, 4 그 다음에 5, 1, 3, 4, 2 이렇게 되니까 얘가 그럼 100번째 되겠다. 그죠? 그래서 100번째 수는 5, 1, 3, 4, 2 이렇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자, 되셨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럼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중복 조합하고 이항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35페이지까지